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줘야 돼요. 결국 코가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세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 토요일 3시 지난주에 이어서 해금 연주자 천지인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지난주랑 이어서 오늘도 조금 전에 리허설을 했는데요. 너무 황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수준 있는 연주자의 연주를 가까이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아마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천지인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주자로서 음악을 하는 사람한테나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천지인 선생님께서 되게 건강하게 여러 가지 활동에서 건강을 추구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해금도 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섬세한 연주자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느끼고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천지인 선생님이 단정한 자유라는 책을 쓰셨는데, 에세이로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되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한 사람이 음악가로서 성장해가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악이라는 게 되게 클래식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서양의 고전음악보다 더 클래식하고 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천지인 선생님을 보면서 그런 선입견은 오히려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천지인 선생님, 이번 주에도 또 뵙게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탁구 왕자님이 탁구 치다가 헐레벌떡 들어오셨대요. 반갑습니다, 탁구의 왕자님. 전화위복님도 지난주에 들어와 주셔서 예. 반갑네요. 예. 오늘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일단 좀 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화면 조금 보여드리니까 천지인 선생님 지난주 방송 못 보신 분들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요. 정규 교육을, 그러니까 음악 박사시고 한예교에서 교수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음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매하고 계시고, 책도 쓰고 계시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거 말고도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놀라실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언제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재창조하시려는 도전을 멋있게 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금을 배워보는 시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해금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은 해금을 좀 가르쳐 주실래요? 가르쳐 주셔도 좋고요. 바로 옆에 있는데요. 예. 가르쳐 주시려고요? 예. 친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요. 일단 연주하신 모습 한번 보여주시고, 조금 이따 연주를 해주시고, 연주 한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그럼 연주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연주를 들어보고 나서 해금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해금에 대한 기초적인 레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주를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첫 번째 곡은 지영이류 해금 산조 중 자진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의 박사학위 논문 지영이류 해금 산조 변천과정 연구라는 그 주제로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그 지영이류 해금 산조라는 것이 하나의 독주 장르예요. 그리고 지영이는 아주 해금 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대가 음악가입니다. 그 지영이가 작곡한 산조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로 하면 베토벤 소나타 그런 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앞에는 이제 작곡자, 이 음악을 구성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산조는 마치 그 클래식에서 소나타 같은 어떤 하나의 장르를 뜻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진몰이 장단은 가장 이 장단 안에서 빠른 장단이고요. 조금 현란한 테크닉도 여러분들께서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지영이류 해금산조 중 자진몰이면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중 몇 번의 알레그로 뭐 안단테 뭐 그런 식으로 붙은 거랑 네, 똑같은 맞아요. 구조를 가진 설명인 거죠? 네. 아, 박수. 네, 연주해 보겠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곡들보다 되게 그 해금 한 번 연주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폭이라든지 네. 테크닉의 폭이 되게 넓은 곡을 선택해 오셨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맞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해금이라는 악기가 느껴질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소리를 네. 낼 수 있는 폭을 좀 그 보실 수 있는 곡을 선택해서 와주신 것 같습니다. 되게 저는 들으면서 되게 그 일반적으로 해금이 생각했던 그 표현의 폭보다 표현의 폭이 되게 큰 악기라는 거를 되게 느끼게 해주는 곡이었던 네.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곡인가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 예, 이 예. 해금의 어떤 새로운 창작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네, 네. 국악기 중에서도 좀 진보적인 악기잖아요. 그런데 이 지영이 선생님이 만든 이 산조, 지영이류 해금 산조를 넘어서서 해금의 매력을 그만큼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창작곡이 나오면 저는 그때 이 해금 음악이 비로소 진일보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해금의 매력을 정말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악곡이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지? 바하가 피아노의 구약 성경이고 네. 베토벤이 피아노의 신약 성경이다. 그러면 이건 구약인가요? 그렇다고 지영이류 할 해금 수 선생은 있을 구약? 것 같아요. 그럼 신약 성경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지금 많은 창작곡이 예, 예. 신약 성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아주 황홀한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훌륭했고요. 그 한 곡 더 네.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에릭 사티, 제가 불어는 못해서요. 네. 나는 너를 사랑해 뭐 네. 그런 제목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얼핏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미드나잇 파리라는 우디 알렌의 영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파리의 전경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실 만한 예술가들 뭐 고흐나 해밍웨이나 뭐 스콧 피츠제랄드라던가 정말 그 당대의 위대한 예술가들이 한꺼번에 대거 등장을 하는 영화예요. 벨 에포크 시대라고 하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시대에 또 에릭 사티라는 작곡가가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아주 수잔 발라동이라는 매력적인 화가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수잔 발라동을 위해서 작곡된 곡이다 아니다 이렇게 약간의 논쟁이 있는데요.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가 맞고 곧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열정 그거 고백하고 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공했나요? 없어요? 근데 그게 음악으로 고백해서 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성공하기 사실 성공하기 쉬워요. 예. 음악 연주 잘 하면은 예. 성공하기 예. 쉽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들어보도록 하죠. 정말 아름다운 곡. 여러분 드시면 다 아시는 멜로디일 거고요. 정말 네. 아름다운 곡입니다. 보고 계신 모두 다 박수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고요. 뭐 여기 제가 방금 댓글에 채널이즘 추가님이 애절하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들으면 애절하기보다는 맑은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게 제가 원래 해금을 알았던 거랑 그 선생님 연주를 직접 들으면서 느낀 거여서 여러분들도 꼭 실제 연주를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맑은 느낌은 보통 그렇게 그 음악으로 재생하기가 녹음으로 현장감이라는 게 대부분 맑은 느낌인 경우가 많거든요. 음악을 들을 때 되게 맑은 녀석입니다. 해금이 이렇게 애절하기만 한 악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연주할 때 어떤 느낌이세요, 선생님은? 이 곡을 연주할 때 저 정말 해금하고 예. 이 해금이 저의 연인 같고 왈츠 추는 기분이에요. 춤을 같이 이렇게 추는 느낌이 있고요. 예. 행복해져요. 이 곡을 연주하면 정말. 제 느낌으로도 그렇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어두운 구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보통 음악이라는 게 클래식 악기는 대부분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어두운 구석이 비교적 아주 적은 네.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와. 근데 그 선생님 해금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은 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해금 요즘에 예. 제가 처음에 해금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정말
취미로 연주하시는 분들 많아졌어요. 네, 예. 유튜브를 통해서 커버곡도 많이 이제 예. 공개가 되고 이러면서 나도 저곡 연주하고 싶다 네, 이렇게 예. 접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공자였기 때문에 어떤 전통음악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그 내가 원하는 곡부터 배울 수 있도록 조금 시스템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전통음계뿐만 아니라 그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를 다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뭐 학원을 찾으셔도 되고 요즘에 그런 거 아세요? 숨고나 당근마켓 이런 데서도 예, 예. 레슨 선생님 구하실 수 있고 예, 예. 우리 제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일반인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소통하고 또 해금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 통해서 또 선생님 만나실 수 있고요. 네. 제가 봐서는 해금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비교적 되게 가벼운 것 같더라고요. 보통 현악기들이 훨씬 더 무겁고 케이스도 크고 들고 다니기 힘들고 그러는데 네. 해금이 확실히 좀 다른 악기들이 좀 가벼워요. 상당히 가벼운 편이어서 그거는 상당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상당히 장점인 것 같고 오늘 정말 저도 진짜 너무 호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오늘 음악방송에서 진행자로 제가 착각하는 자꾸 오를 자꾸 범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보통은 제가 우리 모든 분들 다 그러니까 천진 선생님 연주를 봤지만 연주를 보시면은 정말 코어가 단단하게 잘 유지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게 그러니까 보통 현악기는 몸의 일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몸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고, 선생님께서 연주를 하실 때 몸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지만, 그 아랫배 쪽, 코어 쪽엔 거의 움직임이 없고, 곡이 어느 정도 높낮이가 변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어깨가 정확하게 벌어져 있는 자세를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른 자세가 결코 편한 자세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이 높은 자세거든요. 그렇게 지속을 해도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뭐, 악기 연주에서는 코어가 흔들리지 않고 밸런스가 일정해야지 악기를 내가 일정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코어 관리가 잘 되시려면은 어렸을 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뭔가 다른 운동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저 운동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한 20대까지는 예. 그 연습량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이 몸 자체가 그냥 견뎌줘요. 근데 한 30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말 운동으로 몸을 평소에 다스려 놓고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 놔야 그게 음악을 연주할 때도 어떤 굉장히 든든한 뿌리 같은 그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어가 정말 단단하고 잘 받쳐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요가나 뭐 필라테스 이런 운동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항상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운동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수술할 때 저는 주로 수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팔 운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손을 되게 섬세하게 움직이려면은 이게 느낌이 다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근력 운동이나 일반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랑 선생님이 하시는 운동은 좀 느낌을 다르게 하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은 저는 허리 수술하면 제가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 많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많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끝의 느낌이 아주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방해하면 안 돼요. 그걸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세는 잘 유지해야 되고 자세가 흔들리면 서 있으면 저 허리가 아프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자세를 잘 운동하려면은 선생님도 운동할 때 다른 일반적인 분들이 운동하는 거랑 좀 운동의 주안점이 좀 다르실 것 같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원장님처럼 손끝이 정말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코어와 하체는 아주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어와 하체에서는 든든하게 받쳐주는 땅 같은 거고 이 위에는 아주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우려면 힘이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체 쪽과 이 팔 이런 데는 아주 춤을 춰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릴렉스되어 있는 상태. 릴렉스되어 있는 상태로 내가 힘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체에서 힘을 주는 거죠. 이런 이 등의 큰 근육들, 혹은 이런 팔의 큰 근육들, 얘네가 힘을 공급해 주는 거고 얘네는 그 힘을 끝에서는 힘이 쫙 빠져 있는 릴렉스된 상태에서 힘을 줬다 뺐다 내가 자유롭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들은 좀 부드러운 운동인 것 같아요. 웨이트는 사실 전 잘 안 해요. 중량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요. 혹시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가나 필라테스는 몸을 굉장히 유연하게 풀어주면서도 필라테스는 요가보다는 조금 더 근력의 강도를 줄 수 있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호흡 조절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게 해줘요. 웨이트 같은 경우는 템포 자체가 빠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템포라면 필라테스와 요가는 굉장히 복식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거를 느리게 숨을 내뱉고 느리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걸 통해서 그 마음의 안정도 굉장히 되는 것 같고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조금 그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딱 잡아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필라테스하고 요가 좋아해요. 결국은 그러면은 운동을 하시는 것들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연주자분들이 운동을 되게 자주 잘 하시니까 운동하시면 어떤 점이 연주에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이 해금을 물론 저희 스승님들께 어렸을 때부터 계속 레슨을 받고 뭐 대학과정,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계속해서 수련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뭔가 구슬이 딱 꿰어져서 목걸이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그 어떤 힘의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한 거는 운동을 통해서였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라테스 혹은 요가를 가면 선생님들이 제가 그 스승님들께 여태까지 해금을 하면서 레슨을 받으면 어깨 힘 빼, 어깨 펴, 악기 바르게 놔, 뭐 이런 이야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어왔어요. 자세 교정에 관한 것들. 그것처럼 사실 저도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운동을 하러 가면은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한 얘기를 또 하시고 귀와 어깨가 멀어져요. 어깨 말린 어깨 펴주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떠오르죠. 나 이거 펴야지. 힘은 코어로 내려야지. 어깨 힘 빼야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 반복된 이야기들 그게 그냥 진리거든요. 힘의 진리.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필라테스 선생님들이나 다 얘기하는 게 코에 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몰라요. 근데 코에 힘을 주라고 지시를 해봤자 이게 뜬구르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코에 힘이 잘 들어갔을 때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는 건 겉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원인이 교정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원인을 교정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게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그 원인이 없을 때 보이는 결과적인 현상, 어깨를 말고 있다든지 자세가 나빠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코가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세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부정하게 있으면 등을 잡고 피라고 엄마가 등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을 때리는 걔가 등을 맞는 이유는 코의 근육을 힘을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세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게 좋은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허리 수술하고 재활에서 깨달은 진리랑 비슷한 거고요. 그 모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코어를 느끼는 방법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게 뭐랑 비슷한 거면 뭐 단전호흡 하다가 뭐 깨달아서 건강해졌다. 그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예요. 꿰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원인적으로 내가 힘을 줄 수 있게 되면서 나머지가 한꺼번에 조절이 돼서 네. 조금 더 악기에 집중할 수 있게 네. 되는 순간이 됐다. 네. 그렇게 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한번 느껴지고 나서는 네. 그 신체적인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운동하고 계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비슷한가요? 맞아요. 음. 그런 어떤 요가나 필라테스에서 계속해서 어떤 제가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근육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날개뼈 밑에 뭐 그리고 엉덩이 뼈 위에 어떤 지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 의식하고 살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을 인식하다 보면 제가 해금을 연주할 때도 내가 이쪽에 힘이 들어갔네, 내가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에 힘이 들어갔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촘촘한 눈금으로 제가 그걸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게 인지라고도 많이 부르는 거고요. 보통 재활을 할 때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피부를 꼬집으면은 아프잖아요. 네. 근데 통증이 느껴지기 전 단계에 통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아프다고 판단을 해요. 아프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도 통각에 의한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인지가 좋으신 분들은 아프다는 느낌이 나면은 그 상태에서 자세를 교정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안 하세요. 네. 그럼 오래 쓰시는 거고요. 오. 꼬집어서 소리 나기 전까지는 나는 안 아프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조절이 안 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거의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이 인지 능력이시거든요. 네. 육체적인 자기 몸을 잘 인지하는 능력을 네. 그러니까 필라테스나 요가를 통해서 향상시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거에 그게 달아있는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모두 재활하시려면 이런 인지가 필요합니다. 네. 아플 것 같은 느낌, 내가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어디에 힘이 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나 지금 우리 선생님 얘기하시지만 오랫동안 해왔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한 번에 깨달음처럼 옵니다. 내가 코어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어느 한순간 깨달음처럼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그걸 계속 숨 쉬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요. 그게 뭐 단전호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연주하는 거 보고 저번에 보고 그러니까 또 좀 말하자면 서양학이나 동양이나 똑같습니다. 깨달음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냥 그 국악이나 서양 음악이나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깨달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깨달음은 비슷하니까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저는 정말 체계적으로 자기가 하는 연주자로서 네. 참 연주를 정말 진심으로 하셨고 네. 진심으로 하셔서 몸에 대해서도 참 잘 아신다. 네.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결국에는 몸을 컨트롤해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예, 예. 악기를 연주하는 기악 연주자건 뭐 성악 연주자건 내 몸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내 몸이 공명이 돼야 돼요. 악기랑 같이 공명을 하거든요. 이게 타고 정말 이렇게 떨림이 있거든요. 이 악기 현의 떨림이 악기 입죽을 통해서 제 몸을 진짜 진동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좋은 울림이 나와요. 이게 나는 딱 차단되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 절대 공명되지 않아요. 몸이 부드럽게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과 악기가 같이 공명을 했을 때 좋은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 느낌 자체가 좀 청소가 돼야지 내가 그 다음에 뭘 느끼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재활을 하시거나 연주를 하시거나 모든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운동을 해주고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우리 천지훈님이 운동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지훈님이 하는 정도의 운동은 아마 80세, 70, 그러니까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도 하셔도 되는 종류의 운동만 하실 가능성, 그런 쪽으로 많이 타겟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큰 근육이 생기면 연주자로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살고 건강한 밸런스를 느끼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수명을 늘리는 데 하는 운동은 결코 강한 운동이 아닙니다. 네. 근육이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천지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래 살기 위한 장수하기 위한 운동법으로서 깨달은 자가 하는 말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나요? 그렇지 않을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수하고 싶어요. 네. 달리기도 하세요?
달리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운동을 여러 가지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걸 하다가 조금, 새로운 루틴으로 가고 싶어 하면은 또 새로운 거, 뭐 산에 간다던가 아니면은 필라테스를 쭉 다니다가 이제 요가를 해보고 싶네. 이제 좀 더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달리고 싶다. 이런 것들을 섞어가면서 해요. 뭐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달리기는 저 나이키 러닝앱 되게 좋아해요. 아, 예, 예. 그러면 이거 이거 블루투스 이어폰 꽂고 예, 예. 그냥 달려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 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걷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하지만 달리기에 대한 강조점이 좀 적습니다. 무슨 네. 뜻이냐면은 원래 오래 살려면 해야 된다는 거는 유산소 운동에 있다는 게 거의 보편적인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걷기도 괜찮다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 거지 원래 공식적으로 레커먼드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레커먼드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데 걷기가 여러분들 걷기 좋아하시는데 걷기를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으니까. 숨이 안 차면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근육이 안 땡기면 근력 운동이 아니에요. 근데 네. 내가 걷는데 숨도 안 차고 달리기도 그러니까 근육도 안 땡기면은 이건 근력 운동도 아니고 유산소 운동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낫지만 우리 선준 선생님 말씀하시는 달리기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심박수를 조금 높이는 네. 상태에서 하는 것들이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준 선생님이 하시는 운동은 다 장수를 위한 와. 운동이 맞지 않은가. 네.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장수에서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해금 연주는 보통 연주자들이, 그러니까 선배 네. 연주자님들 한 몇 세 정도까지 하세요? 저희 스승님, 제일 이제 연로하신 예. 큰 스승님께서는 지금 48년생이신 예, 걸로 예.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무난하게, 정도에도 예. 무난하다고, 아무래도 그 젊은 시절의 소리와는 다른 결이죠. 훨씬 더 연륜이 있고, 그런 소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러기에 큰 무리가 없는 악기가 또 해금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피아노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잘 치십니다. 이게 조금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피아노는 네. 상당히 흔한 것 같고요. 네. 현악기는 그런 비중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신체적인 능력에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준 선생님은 최고령 해금 연주자가 되시지 않을까. 맞아요.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가 예, 예. 할머니가 돼서도 정말 그 깨끗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고 싶고 예, 예. 또 음악을 통해서 계속 나 자신을 정화하면서 더 좋은 음악을 향해서 죽는 날까지 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럴 때는 운동이 꼭 필요하겠죠, 선생님. 그럼요. 운동 제가 정말 너무 꼭 해야 강요하는 것 돼요. 같은데 제가. 예, 오늘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 운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은 네. 보통 일주일에 어느 정도 시간 운동에 할애하세요? 저는 가능하면 매일 1시간 정도 뭐가 됐든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근력 운동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홈트를, 네. 웨이트 기반의 홈트를 한 50분 정도 했다. 그럼 그 다음날은, 컨디션이 만약에 좋으면, 그 홈트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너무 피로하다. 그러면은 사이클, 집에 실내 사이클 있거든요. 겨울이니까 실내 사이클 한 1시간 정도 타면서 넷플릭스로 미드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루틴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몸의 그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인지일 수도 있는데 운동을 너무 피로하게 내 일상에 지장이 갈 정도로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몸이 너무 피로하다고 아우성을 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 그럴 때는 운동을 좀 쉬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되게 이게 중요한 건데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막 인상이 찡그리고 땀이 뻘뻘 나고 온몸이 막 쑤셔야지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운동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자기 몸을 더 잘 일깨우고 언제나 내가 더 움직이고 싶은 의욕을 더 향진시킬 정도로 네. 운동 강도를 설정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약간 움직이다 보면 좀 더 하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거 더 하고 싶은 느낌 언저리에서 운동을 중단하시는 게 대부분 좋습니다. 그게 활력을 증가시키세요. 네. 그런데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정도까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참 모바해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잘 안 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참고 계속 하다 보면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천준 선생님께서 표현하신 정도의 운동 강도는 누구에게나 권할만 하고 네. 누구나 꼭 원칙적으로는 거의 해야 하는 운동이 맞습니다. 그게 네.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나 네.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몸을 잘 일깨우기 위해서 일깨울 수 있는 수준으로 맞아요. 운동을 한다. 그렇게 알아들어 주셔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보다 훨씬 더 잘 실천을 하고 저는 머리만 있는 사람이고요. 이 몸도 다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천준 선생님처럼 하시는 게 원래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너무 그러니까 그 한 명의 예술가로서 한 명의 연주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되게 중요하고 귀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그 거의 끝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앵콜을 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걸 보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요 준비를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곡은 그거 제가 그 피아졸라 곡입니다. 제가 피아졸라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피아졸라가 탱고지만 거의 클래식 반열에 오른 거의 곡이라고 생각해요. 서양 악기 뭐 첼로 연주자나 현악 연주자들도 많이 하고, 저는 나중에 우리 천진 선생님께서 이런 곡을 만들어서 서양의 클래식이 되는 해금 연주자도 우리나라에서 꼭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진 선생님의 탱고, 리베르 탱고, 자유의 탱고인가요? 네. 좀 설명을 좀 더. 이 리베르 탱고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 사람이고요. 아르헨티나에서 뭐 카페에서도 연주되고 아니면 클럽에서도 연주되던 어떤 아르헨티나의 전통 민속 선율들을 피아졸라가 클래식과 접목을 해서 어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전통음악도 전통 선율 굉장히 유구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장르와 많이 만나고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의 피아졸라들이 이 한국 음악 안에서 지금 새롭게 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해금에 대해서 또 우리 전통 음악 국악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요 곡에서 제가 들으면서 이게 또 다른 느낌을 느꼈습니다. 아까 월낙의 그 네. 해금 그 첫 번째 하신 그 산조곡이 네. 해금 본연의 국악기로서의 한계를 좀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줬다면은 이번 곡은 해금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약간 조금 되게 한 곡 내에서 되게 다양한 폭이 있게 연주를 해주신 것 같고 되게 훌륭한 연주사인 걸 원래 알고 있었지만 되게 훌륭한 연주자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곡에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현의 크기, 강도, 느낌. 되게 저는 저 음악에 문외한이고 귀가 그렇게 밝진 않은데 되게 훌륭하시네요. 그러니까 선곡이 다 의미가 있으시군요. 네, 다양한 예, 해금의 어떤 지난주에도 선생님께서 해금의 잠재력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예, 정말 그 해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악기고 이 해금이 세계 속으로 걸어나갈 수 있고 세계 속에서도 어떤 입지를 단단하게 다져야 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운동인 것 같고요. 어떤 체력과 또 활력 이런 것들 또 몸에 관한 이해 이런 것들 어떤 음악 레슨이나 이런 수련 과정을 통한 것이 아니고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 몸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 비욘디 채널에서 이대영 선생님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 천진 선생님 처음 뵙고 천진 선생님이 뭐 레슨을 많이 하시고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계신 입장이시니까 저랑 같이 방송을 하시는 게 선생님한테도 그 후학들을 가르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진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차원의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가의 고수들도 맨날 숨쉬기 운동합니다. 한 번 깨달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그 젊은 사람한테 단전호흡 배우러 안 가잖아요. 고승들한테 배우러 가거든요. 그게 똑같은 행동이고 하지만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고 육체적으로 노쇠해지는 과정에서의 그 몸의 느낌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저는 선생님이 꾸준히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멋있으셨고요. 정말 해금이라는 게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그러면 선생님 책에 이런 글이 내용이 있다. 선생님 책이 책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좀 아주 충격적인 책 표지입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인가요? 충격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제가 좀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고 되게 신선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 표지를 처음 봤거든요. 네. 책 표지가 저기 화면에 보여보니까 와 정말 저게 언제적 찍은 사진이세요? 2022년 2월 9일에 이 책이 출간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2021년에 저런 사진 작업을 했죠. 와, 사진 작업은 누구 아이디어였나요? 저희 출판사 대표님과 저와 또 사진 작가이신 신선회 작가님 3명이 모여서 이 책의 비주얼에 관해서 상의를 많이 했고요. 3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단정한 자유라는 저의 에세이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제목은 대부분 출판사에서 정해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똑같으신가요? 네, 저희 출판사 대표님께서 제목은 대부분 출판사에서 정하더라고요. 서문은 쓰는데 작가들이 제가 제 주변에 책 쓴 사람들은 대부분 제목은 자기가 못 정하더라고요. 이해는 뭔가 아주 핵심을 딱 이렇게 꿰뚫는 듯한. 그러니까 보통 어떤 거를 볼 때, 그러니까 더 잘 보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목을 잘 지는 출판사 사장님들이 책을 잘 쓰지는 않으시잖아요. 책을 잘 파시는 거죠. 근데 제목은 잘 정하세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보고 핵심을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다 주로 하는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잘하는 사람들이. 그쵸. 예, 보통 SL 쓰시고 나서 네. 여러 가지 느낌이 있으셨겠지만, 그게 저도 얼핏 봤는데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SL인데 되게 여러 가지 내용을 균형 있게 담으시려고 네. 하셨고, 좀 운동에 대한 부분도 좀 있으신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저는 되게 보고, 좋았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하다는 느낌? 네. 그냥 좀 되게 많이 들었고. 솔직하다는 이야기 많이 네, 되게 들었어요. 솔직하다는 느낌. 이게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시고 네. 근데 그러니까 책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 같은 먹물은 그래요. 똑똑해 보이려고 문장이나 말하는 거에서 조금 허세가 있고 자기가 그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수준이 있는 문장과 수준이 있는 내용을 쓰려고 하다 보니 보는 사람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되게 좀 편안하게 네. 좀 쓰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문체나 말하는 방식이나 전체적인 구성이나 되게 솔직하고 일관되게 쓰여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그런 진심, 진실, 예. 어떤 솔직함 이런 게 와닿았잖아요. 예. 그게 어떤 종이라는 매체로 달라졌다고 해도 마음에서 이 네. 활자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틀림없이 전달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그 글을 쓰는 동안 저 자신을 많이 들여다보고 정말 솔직하게 네. 내용을 담고 또 독자분들께도 예. 저의 그런 솔직한 마음들, 제가 감동받았던 지점, 제가 슬펐던 거, 네. 제가 기뻤던 거, 내가 뭔가 깨달았던 거,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체부터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 중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천진 선생님은 제가 저번 인터뷰 때 얘기할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해금이고 해금이 나다. 네. 그러면은 물론 저는 찾아가고 계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은 어떤 해금이세요? 단정한 자유의 해금이죠. 단정하고 자유로운 해금이고 매혹적인 해금이고요. 예. 지난 시간에 해금의 매력에 대해서 3가지 질문 주셔서 예. 저도 좀 즉발적으로 대답을 예. 한 건데 예. 집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예. 단정하고 자유롭고 매혹적인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단정한 거는 자세가 제대로 나와야지 해금이 제대로 되거든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해금 연주는 절대로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가 제대로 되고 코어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 아까 그 선생님이 연주하실 때 몸을 옆으로 흔들고 음악에 맞춰서 음악을 잘 느끼면서 몸을 컨트롤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정해야만 자세가 네. 바르고 코어가 확립이 잘 돼 있어야만 네. 해금을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네. 해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자유로움 통해서 단정하고 자유로움을 통해서 매혹이 발생하지 않나, 매혹이 되지 않나. 네. 제가 그렇게 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 음악방송 DJ 같으세요, 원장님. 제가 병원에 잘 힘들잖아. 아니 근데 볼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그 천지은 선생님 그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제가 네.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 천지윤의 서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 채널 안에서 그 다양한 해금 커버 뮤직들, 지난 시간에도 들려드렸다시피 BTS 음악도 있고요. 해금으로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클래식 곡도 있고 재즈 곡도 있고 다양한 곡들을 접근하고 있어요. 또 저의 아주 오리지널한 코어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제가 낸 음반들이거든요. 예, 예. 저의 음반도 또 감상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요. 일단 보통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드는 거 보면은 천지님이 천지 채널 보고 제가 느낀 게 그 유튜브에 정말 많은 시간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영상의 퀄리티가 저도 유튜브 영상 제작을 좀 하긴 하고 저는 거의 안 하긴 했는데 옛날에 조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저질로 핸드폰 켜놓고 그냥 하는데 여기 선생님은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음악에 대한 사랑이고 해금에 대한 네.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수준이 너무 높으세요.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정말 양질의 컨텐츠들, 정말 보기 힘든 정말 양질의 컨텐츠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그리고 결국 유튜브 채널은 어느 정도는
완벽한 뭐 PD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출연은 채널 운영자분의 네. 결국 그 미적인 감각 뭐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 보고 되게 네. 고급스럽고 아 이러신 분이시구나. 네, 그 생각을 좀 했는데 되게 아주 고급스러운 분이세요. 고급스럽다기보다는요. 취향이 하이클래스 그렇지. 네. 그렇죠. 사실은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은 예, 예. 그 1시간의 콘서트 혹은 뭐 3분, 4분짜리 음악을 위해서 예. 정말 많은 시간을 반복, 또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약간의 실수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걸 정말 두려워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어떤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어떤 지점이 아니면은 그거를 꺼내 보이게 두려워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사람이라 이 유튜브라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완벽에 갇히지 않으려고 조금 저의 기준을 내려놓고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자 만든 채널이고요. 또 유튜브 컨텐츠 중에 굉장히 뭐 말씀들도 너무 잘하시고 그 오디오가 비지 않고 막 어떤 컨텐츠 전달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컨텐츠, 저의 채널은 조금 오셔서 편안하게 사유하고 또 호흡하실 수 있고 생각하실 수 있고 휴식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해요. 너무 숨가쁘지 않고 여러분께 맑은 생각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작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인 게 다 느껴지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평범한 말씀을 하신데도 계속 그 평범한 언어로 말씀하시지만 되게 진실되고 솔직하다는 느낌은 여러분 모두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저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음악을 할 때 이렇게 그 특히 클래식 연주하시는 분들, 음악 하시는 분들이 완벽을 추구함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존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음악에 대한 경외심 같은 거더라고요. 네. 음악을 만드신 분, 그리고 이 음악 선율에 대한 경외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네. 같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음악에 대한 어떤 경외심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클래식 연주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반 미친 사람처럼 연주를 몰두하는 것들이 그 음악에 대한 사랑, 음악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음악을 들으실 때, 다른 예술가들을 이해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송에 가장 복 받은 사람은 전 것 같습니다. 이런 훌륭한 연주를 옆에서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은 점점 그런 연주를 더 들을 기회가 더 많아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옆에서 들어본 헤딩의 소리는 정말 최고입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렇게 비온지 채널에 나와서 많은 그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큰 채널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단정한 자유라는 책 그리고 또 저의 분신 같은 해금 때문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신 이대영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또 해금서가라는 공간을 열었어요. 그곳이 서점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콘서트장으로서도 또 역할을 다 할 것 같습니다. 해금 소리가 좋으셨다면 해금서가 검색하셔서 또 직접 콘서트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시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봬요.